안녕하세요. 실전을 중시하는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할 사항과 매매 계약 절차를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보통은 본인이 평생 모아온 큰 돈을 주고 구입을 하시는 실수 하나가 거래 사고로 이어지고 항상 정신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주체 모두가 큰 주의를 요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부동산 매매 과정 속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계약 전 현장 답사입니다. 반드시 계약 전 해당 물건에 대한 현장 답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간혹 세안고 매매를 하실 경우에 해당 물건을 못 보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그럴 때 층수라든지 구조라든지 비슷한 물건을 비교해서 보시는데요. 그 경우에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고 결정은 반드시 그 해당 물건을 보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을 현장 답사하실 때에는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물이 새지는 않는지, 빛은 잘 들어오는지, 난방은 잘 되는지, 중대한 하자는 없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안고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살고 계신 임차인분께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자는 없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기본 시설물이 있다면 고장난 데는 없는지 물어보시고 꼼꼼히 체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유자 확인과 소유자와의 계약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건데도 이러한 소유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부동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거래를 하실 때 실제 매도하시려는 분이 실제 소유자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신분증 이 세 가지 꼭 확인하셔서요.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 실제 소유자와 계약서 작성 및 이따가 또 제가 말씀드릴 테지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이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셔야 됩니다. 가능한 이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라면 소유자 인감이 찍힌 위임장 확인하시고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소유자 신분증, 또 대리인, 수임인 신분증 이 모두 다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확인입니다. 적으로 실무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구분상가 이러한 집합건물들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 외에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택, 토지 등은 토지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까지 꼭 세 가지 다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표제부를 보시면 제일 위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물건과 주소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표제부 건물의 표시를 보시면 전용면적 표시가 되어 있고요. 소유권 비율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각고를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 각고에 표시된 소유자와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게 등기부 각고를 보실 때 이 각고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들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각고에 표시가 되는데요. 웬만하면 이러한 제한된 등기가 들어온 경우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요즘 물건도 귀하고 본인 사정상 또 이러한 제한 등기가 되어 있어도 꼭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사유를 다 없애는 조건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에는 세금을 안 냈다든지 세금채나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들어온 등기입니다. 이러한 등기가 일어난 사유를 꼭 확인하셔서 완벽하게 다 해소되는 조건으로 말소 등기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등기입니다. 가등기의 경우에는 보통은 본등기가 들어옵니다. 언제든지 소유자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을구를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 은행 용자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채권 최고액은 얼마인지, 은행은 어디인지 꼭 확인하시고 검토하시고요. 예전에는 이러한 용자를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많이들 했었는데 요즘은 개인마다 신용도 다 틀리고 은행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일단은 이러한 용자는 상한 말소하는 조건이고 매수인 측에서 새로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건축물관리대장 확인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반사항은 없는지, 위법사항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시, 중도금, 잔금 모두 다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계약서 작성 및 특약사항입니다. 해당 물건에 대해서 현장 답사도 하셨고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이러한 권리관계라든지 위반사항이라든지 확인을 하셨다면 개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계약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함께 매매계약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표시입니다. 보시면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되시고요. 토지, 지목이 나오고요. 건물 구조가 나오고요. 용도는 이제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표시하시면 되시고요. 전용 면적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재하시고요. 두 번째는 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시면 매매대금 얼마 표시되어 있고요. 세 안고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현재 보증금이 얼마 들어있는지 꼭 기재를 해 주시고요.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이제 승계한다는 내용 기재하시고요. 계약금은 얼마 들어갔는지 표시하시고 잔금은 날짜 협의하셔서 잔금 금액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내용을 보시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 민법상 부동산에 관한 법률이 이제 기재되어 있는데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분께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번엔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사항이란 말 그대로 당사자 간에 특별히 약속된 사항입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나중에 분쟁 시에 특별히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약사항은 효력이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넣는 특약사항 문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 시까지 누수 및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현장 답사가 이래서 매우 중요한데요. 보신 상태 그대로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인 거고요. 그때까지 이제 중대한 하자라든지 물이 샌다든지 누수라든지 보일러가 고장 났다든지 난방 시설이 이제 안 된다든지 벽면에 금이 간다든지 이런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제 책임을 진다는 이제 특약을 넣은 거고요.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제 옵션 사항인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러한 사항이 이제 고장이 났는지 꼭 확인하시고 고장이 났다면 어떻게 할 건지 서로 이제 협의를 하시고 협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약 사항에 넣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사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를 안고 매매를 한 경우인데요. 사항 보시면 현 임대차 계약, 전세보증금 얼마, 계약기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승계한다. 명확히 이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특약사항 5항을 보시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용자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임, 사업자 등록 없는 상태임. 현재 등기부 등본상 용자가 없는 거를 명확히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용자가 있다면 채권 최고액 얼마, 은행은 어디인지 꼭 기재를 하시고요. 잔금 때 동시에 이제 상환 말소한다는 내용도 꼭 기재하셔야 됩니다. 또한 보시면 사업자 등록 없는 상태임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피스텔 매매 계약의 경우인데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의 경우 이제 부가세 부분도 있고 사업자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계약서 같은 경우는 최초에 부가세가 없었고 사업자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없는 상태의 계약임을 이제 명시한 거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 부가세 이제 매매대금의 부가세가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이 사업을 승계를 해서 이어갈지 아니면은 말소를 할지 이제 협의를 하셔서 특히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승계를 하셔서 사업을 이어가실 거면 이 계약은 포괄 양도 양수 계약임 이 문구를 특약사항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특약사항 6항과 7항을 보시겠습니다. 6항 매도인은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관리 및 제세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정산한다. 이 6항과 7항은 아까 말씀드린 계약 내용을 보시면 민법상 법률상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요하기 위해서 특약사항에 한 번 더 기재했습니다. 이 밖에도 당사자 간에 특별히 협의한 사항이 있으시면 특약사항에 꼼꼼하게 다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금입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서를 다 작성을 하셨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모든 매매대금은 반드시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잔금 시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잔금 때 매도인 준비 서류와 매수인 매매대금은 서로 동시 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이거는 법으로도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원칙인데요. 바로 이 동시 이행관계를 서로 지키지 않아서 잔금 때 부동산 사고도 일어나고 부동산 사기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반드시 잔금 때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 매도인, 매수인, 법무사, 또 대출을 만약에 받아서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대출 받는 쪽 법무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동시 이행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노파심에 가장 흔한 부동산 사기 유형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도인 측에서 사기를 치는 유형입니다.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다 받고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요. 잔금 전에 매수인 몰래 용자 신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잔금 때 용자 동시에 다 상환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매매대금을 받고도 용자를 갚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잔금 때도 등기부등본 한 번 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매수인 측에서도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 대출의 경우인데요. 매도인한테 안심을 시킨 뒤 소유권 이전 접수 들어가게 하고 잔금 대출이 나온다 해놓고 잠적해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기, 사고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서류도 오가고 돈도 오가고 동시에 다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용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잔금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상환을 한다던가 요즘은 은행에서 본인이 이제 상환 금액을 알 수 있고 또 직접 은행에 가야 또 상환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는 꼭 반드시 동석을 하셔서 상환하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공동중개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수인 측 부동산에서 법무사 의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부동산 사장님과 법무사님 믿고 안전하게 거래하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매도인, 매수인, 잔금 시 필요 서류 및 챙기셔야 할 서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잔금 때 필요 서류입니다. 먼저 매도인 서류입니다. 첫 번째는 등기 필증, 등기 관리증이고요. 두 번째 인감증명서, 이제 매도용 인감으로 띄셔야 돼요. 매수자 인적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서 보시고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세 번째 인감도장, 네 번째 주민등록 초본 필요하십니다. 전 주소가 포함된 초본입니다. 다섯 번째 거래신고 필증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분께서 거래신고하시고 필증 준비하실 겁니다. 다섯 번째 선수관리비 영수증입니다. 최초에 선수관리비 다들 입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이 있다면 지참하시고요. 없다면 관리실에 확인하셔서 확인서 받아오시면 이 선수관리비는 승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매수인 측으로부터 영수증이 있다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일곱 번째, 만약 세안고 매매를 하셨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수인 측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첫 번째 주민등록등본 한 통, 두 번째 도장, 세 번째 신분증, 네 번째는 이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취득세 비용이 있고 또 이제 법무 비용, 법무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이번에는 매도인, 매수인이 챙기셔야 할 서류입니다. 매도인입니다. 첫 번째 계약서 원본 챙기시고요. 두 번째 확인 설명서 챙기시고,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 공제 증서, 보험 들어놓은 이제 증서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중개 수수료 영수증 챙기시면 되시고요. 다음은 매수인입니다. 첫 번째 계약서 원본, 두 번째 확인 설명서, 세 번째 공제 증서. 아까 매도인과 서류가 같고요. 네 번째 이제 중개 수수료 영수증,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취득 비용 영수증, 취득세 영수증이라든지 이제 법무사 비용 영수증. 나중에 다시 대파하실 때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이제 공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영수증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최초에 이제 선수관리비 영수증 이제 매도인이 가지고 올 텐데요. 그거 받으셔갖고 나중에 또 대파하실 때 계속 승계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선수관리비 영수증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계약일과 잔금일은 평일로입니다.
계약일 같은 경우 평일로 하셔야 관공서에 이제 해당 물건에 관해서 확인할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잔금일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간 중요한 날입니다. 법원이 쉬지 않는 평일로 하시고 또 등기 업무 시간 전에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전에 잔금 시간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시 주의할 사항과 전체적인 매매계약 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 채널 보시면 실전에서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꼭 시청하셔서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